안녕하세요, 데몬스트레이터 안영택입니다. 올해도 팀 레드 소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류를 요번에 비스트 의류로 바꾸었습니다. 비스트 의류로 바꾸면서 주위의 평도 좋고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토믹 장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팀 레드 소속되어서 저희 좋은 팀원들과 좋은 시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원포인트 내용은요, 패러렐을 타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러렐을 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외항과 외경 그리고 상하 운동 업다운을 통해서 만드는 패러렐 턴과, 두 번째는 최근 추세의 낙차와 채축을 활용한 스킹을 연습하는 패러렐 턴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렐 턴을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도 탈 수 있지만, 최근 추세의 스킹을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패러렐을 타셔야 되는지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그럼 우선 패러렐을 타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하 운동을 위아래로 하시고요, 업다운을 위아래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턴 전개 부분에서 외항과 외경을 취해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다운에서 외항과 외경을 취해 주시고, 그대로 위로 일어나서 그대로 아래로 앉으면서 외항과 외경을 취해 주십니다. 다시 그대로 일어나서,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그대로 위로 일어나야지 계곡 쪽으로 몸을 던지면서 일어난다거나, 또는 그대로 일어난 채로 계곡 쪽으로 중심을 쓰러뜨리면서 턴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일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앉으면서, 그대로 일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앉으면서 외항과 외경 자세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상체의 방향이 약간 아래쪽을 향하는 외항 자세와 바깥쪽 어깨가 약간 낮아지는 외경 자세를 취해주면서 타는 패러렐 턴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때는 일부러 잘 보이시라고 외항과 외경을 크게 보여드리는데요, 실제로는 스키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만큼만 적당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패러렐을 타는 첫 번째 방법은 어깨의 선과 골반의 선이 계곡 쪽을 향해서 조금 남겨진 채로 프레스를 누르는 느낌입니다. 제 골반의 선을 보시면 업 동작 다음에 다운해서 약간 계곡 쪽을 향해서 다시 다운해서 약간 계곡 쪽을 향해서, 이렇게 골반의 선이 이런 식으로 돌려진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계곡 쪽 아래를 바라봐 준 상태에서 상체선과 동시에 외항을 만들어주는 느낌이 강한 것이 첫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레벨 2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도자 연맹에서 부르는 기초 패러렐 턴, 그 탑앤테일 슬라이드 패러렐 턴이죠. 그런 패러렐 턴을 타는 방법은 이와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패러렐 턴은 어떻게 타는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패러렐을 타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중에서 마지막에 제가 골반선에 포를 대고 타면서 골반선이 계곡 쪽으로 남아서 외항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두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에서는 골반선을 남겨서 외항을 만들지 않고 골반선이 스키의 회전에 맞춰서 같이 돌아가면서 타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 되고요. 자, 첫 번째 패러렐처럼 돌아가다가 이렇게 남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스키 회전에 맞추어서 골반의 선이 돌아가는, 자, 이런 동작을 직접 본인의 골반에 포를 이렇게 살짝 누르신 채로 해보시면 나의 골반이 계곡 쪽 아래를 향해서 외항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스키의 정면을 같이 바라봐주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은 골반의 외항을 이용해서 타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은 스키의 방향과 골반의 방향이 맞아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이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또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 두 번째 패러렐 턴에서 골반의 선이 외항으로 남겨지지 않고 스키 방향을 같이 바라봐주면서 스키가 회전함에 따라서 골반도 같이 회전해주는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그 골반선 위에 어깨선 또한 골반선과 마찬가지로 스키의 회전에 맞춰서
같이 회전을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선을 한번 보실까요? 자, 턴을 만들 때 어깨선이 이런 식으로 남아서 외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키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돌아가고, 다시 스키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돌아가고, 또 스키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돌아가는, 네, 이렇게 외양이 남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어깨가 먼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깨가 그렇다고 먼저 들어가서 스키를 끌고 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스키의 회전에 똑같이 맞추어서 같이 가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골반선과 어깨선의 회전을 잘 생각하시면서 일단 패러렐 턴을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골반과 어깨가 스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돌아가 줍니다. 또 스키가 돌아갈 때 남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먼저 돌아가는 것은 또 아니에요. 먼저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그 방향성을 맞춰주는 것이 두 번째 패러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렐을 타는 두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방법, 그 두 번째 방법에서 방향성을 다음으로 생각해 줘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어깨선의 기울어짐입니다. 자, 어깨선의 기울어짐을 좀 살펴보자면, 저희가 첫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에서는 바깥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패러렐 턴을 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깥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패러렐 턴을 타게 되고, 다시 바깥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패러렐 턴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패러렐 턴을 타는 두 번째 방법에서는요, 바깥쪽 어깨를 낮추지 않습니다. 아까 스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골반의 방향을 맞췄던 것과 동시에 이번에는 이 스킵한 면의 기울임에 어깨선의 기울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스킵한 면이 기울어짐에 따라서 어깨선도 기울어지고, 다시 스킵한 면이 기울어짐에 따라서 어깨선이 기울어지고. 자, 그래서 옆모습으로 보시게 되면 제 스킵한 면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어깨도 이렇게 놓여 있고요. 자, 스킵한 면이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어깨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스킵한 면이 더 기울었다 그러면 어깨도 마찬가지로 더 기울어지고, 다시 스킵한 면이 평평하게 풀어진다 그러면 어깨선도 마찬가지로 풀어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패러렐을 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은요, 스키의 방향을 항상 골반과 어깨가 맞춰주고, 스킵한 면의 기울임에 따라서 어깨선의 기울임이 맞춰지는 것이 두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입니다. 자, 스킵한 면의 기울어짐에 따라서 어깨의 선도 기울어지고, 다시 스킵한 면의 기울어짐에 따라서 어깨의 선도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스킵한 면의 기울어짐에 따라서 어깨가 기울어지면서 타는 것이 이제 파라렐을 타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파라렐을 타는 첫 번째 방법에서는 저희가 중심 이동을 어떻게 썼죠? 상하 운동으로 썼습니다. 위로 그대로 중심을 들어 올려서 다시 중심을 그대로 낮추면서 들어가는 상하 운동을 썼었는데요. 두 번째 방법에서는 상하 운동보다는 중심의 좌우 이동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패러렐에서 그대로 위로 일어나서 그대로 아래로 낮으면서 들어가는 거였다면, 두 번째 방법에서는 위로 일어난 채로 우측으로 넣어주고,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넣어주고, 자, 좌측에서 다시 우측으로 넣어주면서 어깨선의 기울임과 골반의 방향, 어깨의 방향, 요 세 가지를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그 상하 운동보다는 바깥쪽 축이 좀 펴져서 이 어떤 축에 의한 하중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느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때 체중은 바깥발로 더 많이 가는 것보다는 양발의 체중이 좀 같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처럼 외환경으로 하실 때는 바깥발에 좀 체중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첫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과 두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패러렐을 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타야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카빙 롱턴을 타실 때의 움직임은 첫 번째 패러렐 턴보다는 두 번째 패러렐 턴에 가깝습니다. 근데 언제나 카빙을 타면서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패러렐 턴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가는 턴에서부터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카빙 턴을 타시게 되면 훨씬 카빙 턴이 잘 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패러렐 턴까지만 타시고 두 번째 패러렐 턴이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빙 턴을 타시게 되면 아무래도 카빙 턴에서의 포지션은 첫 번째 패러렐 턴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적인 면에서 봤을 때 카빙 턴의 포지션에 가까운 이 두 번째 패러렐 턴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빙 턴을 타시면 훨씬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슬로프의 절반은 첫 번째 타는 패러렐 방법,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두 번째 타는 패러렐 방법을 연결해서 타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 그대로 앉았다가 그대로 위로 일어나서 다시 그대로 앉으면서 외양과 외경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위로 일어나서 그대로 앉으면서 외양과 외경 포지션에서, 자, 그대로 위로 일어나서 그대로 앉으면서 외양과 외경 포지션으로,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외양과 외경이 없이 중심의 좌우 이동을 이용해서, 좌우 이동을 이용해서, 근데 물론 이때도 바깥발의 하중이 다 가져야 합니다. 이 몸 안에 기울임이 생겼다고 해서 바깥발의 하중이 빠지면 안 되고 항상 체중은 바깥발에 다 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방금 보여드리신 것처럼 첫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과 두 번째 패러렐 타는 방법의 포지션적인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첫 번째 타는 패러렐 방법과 두 번째 타는 패러렐 방법 중 어느 움직임이 더 카빙의 움직임이 가깝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움직임이 더 가깝습니다. 마찬가지 동작을 카빙 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빙 턴을 하실 때 여기서 다음과 함께 외양 외경을 취하시고 다시 업, 다음과 함께 외양 외경, 다시 업, 다음과 함께 외경 외양을 취하고, 자, 두 번째 좌우 운동으로 상하 운동과 외양 외경을 취하고 내려오는 포지션보다 두 번째 타는 패러렐 방법을 이용한 좌우 운동과 어깨선의 기울임, 그리고 상체의 방향, 골반의 방향을 의식하고 타는 패러렐 턴이 훨씬 최근 추세에 가깝다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최근 추세의 카빙 턴을 연습하실 때 바로 카빙으로 타면서 이런 골반의 움직임이나 어깨선의 기울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패러렐 턴에서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번째 패러렐 방법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낮은 사면부터 카빙으로 달리시면서 그런 어깨의 기울임이라든지 체축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상체의 방향, 골반의 방향이라는 것들을 맞춰주시게 되면 훨씬 접근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저의 원포인트, 패러렐을 타는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는 기초 패러렐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카빙 포지션의 움직임을 만들면서 타는 패러렐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스킹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언제나 안전한 스킹 해주시기 바랍니다.